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연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누고 있죠. 그 경호처에게 지휘권 행사해서 영장 집행하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불상사 업계 만전을 기해라.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권한대행이 덧붙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도 그랬었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야권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원론적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민들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을 배제해야 된다. 그런 유혈 사태라든가 이 최악의 사태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태를 걱정을 하면서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또 비상계엄 선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위들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법적인 평가를 완벽하게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최소한의 역할을 이미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2차 영장 집행에 혹시라도 더 큰 갈등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을 가리켜서 일단 탄핵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민주당 곳곳에서 하고 있고 어제는 실제로 직무유기, 경호처 외 지휘 경호처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지휘권 행사하지 않느냐 고발까지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하는 거 아니냐. 방탄 벤츠 차량 타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딱 잡아 선을 그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탄 벤츠를 요구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불거졌던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정부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해에 한번 그 해병대 2사단 방문 당시에 경호처가 안전상의 이유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이용한 적이 있었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호처 판단으로 얼마든지 방탄차 요청하거나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치게 논쟁이 되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보다는 권한대행으로서 지금의 현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 SNS 사진들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방탄 차량 한덕수 총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본인이 대통령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들을 야당이 계속해서 했는데 이게 아마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히 여권에서 얘기하는 건 고발도 하고 탄핵 얘기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여당에서는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최권한대행이 대통령이잖아요. 저희 권한대행이란 말 쓰고 있지만 업무 자체, 권한 자체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너무 심한 야당에서 흔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무유기죄가 글쎄요 성립한다고 저는 보지 않지만 특히나 이제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은 법령상의 본인의 본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인데 예.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냐? 역대 이렇게 고발을 해본 적이 없죠. 또 하나는 이제 특별한 지시권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가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시권자라고 자임하는 것이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특정의 지시를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에 대해서 당대표가 지시를 했는데 안 들어서 직무유기냐.
저는 여기까지도 해석이 미치는 거죠. 따라 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뭐 조기 그 대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일단 나라의 기강, 이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시스템, 물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겠지만 그건 이루어진 거고 예. 이미 지나간 거고 실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행태가 좀 도를 넘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한마디. 뭐 그럼에도 이금 한남동 주변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눈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어쩌다가 대통령 포착이 뉴스가 됐나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창과 방패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라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대한민국에 봄은 오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칩거를 도주라니 상상력이 풍부하다. 야당 비판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중앙지법 영장은 되고 서부지법 영장은 안 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윤 대통령 쪽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뭐 영장 쇼핑에 대해서는 지금 각각의 나름대로의 공격 논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